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푸른달님께서 오늘 일기예보에 강릉에도 2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해갈이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반가운 예보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150mm 정도는 와야 된다고 하던데 좀 부족하죠. 그냥 내리는 김에 좀 확 인심 좀 쓰지. 또 20mm가 뭐예요, 20mm가. 하여간 뭐 오늘 내일 다 해서 최대로 내려봤자 60mm라고 지금 예보가 나와 있다고 하던데 좀 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예보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틀리는데. 아름다운 독도님께서 네.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팅하다가 또 열받으면 글 남길게요. 글 남기신다고요? 네, 열받으면. 그럼 열받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기 전에 김태희님께서 제이비 우리 딸이 내일 취업 시험을 보는데요. 오. 합격 맛집 합격 기운 좀 받아가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거는 기 팍팍 드려야죠. 네. 자, 무조건 합격. 자, 미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네. 요다님 짝꿍 따라서 듣기 시작했는데 이젠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일어나자마자 틀게 됩니다. 늘 시원한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원한 뉴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슬슬 보니까 좀 열받게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뭐 열받게 해드려야 되니까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주장을 했느냐? 지금부터 쭉 열거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 현대차가 근로자들을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시킨 거 아니냐. 나는 한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제발 좀 그만하라.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연락하라. 라고 말을 했었다.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마라. 이민을 원하거나 근로자를 데려오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정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던 악시오스조차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러트닉이 언급한 적법한 비자 취득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기사 안에서. 기업이 상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충분한 양의 적절한 비자를 얻을 수 있을지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속담에 방귀 낀 X가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딱 그런 경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사과한다는 말은 눈 씻고 찾아도 없더라고요. 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제발 좀 그만하자고 했죠. 러트닉 장관이. 그러면 그냥 건설 멈추고 투자 그만할까요? 그럼 누가 아쉬울까요 도대체?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네. 네. 엽기토끼님이 와 순식간에 더워지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방랑보더님은 진짜 엽차게 하고 있네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죠? 라고 그러니까요. 해주셨고 예. 신원서파님은 어떻게 우리도 영어학원 미국인 강사들 비자 한번 싹 검사해 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좀 감정 싸움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린 잘못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그 한국인들 지금 전세기 떴습니다. 네. 현지 시각 11월 오전 11시 38분에 출발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그 안심하시고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근로자들 교육시켜주면 안 돼? 그거 한번 의견 좀 물어봐. 이래가지고 지금 수속 절차가 중단됐던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입장 통일이라도 좀 하든지 뭐예요 저게. 네. 네. 이 뉴스 넘겨야 되는데 갑자기 저도 그 생각이 나서. 트럼프 행정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왜들 이럽니까 정말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뭐 실무 협상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잘 협상해서 당당한 비자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쏟아졌는데 이걸 다 전할 수는 없고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인데요. 자, 오디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제 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네, 짚을 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자, 먼저 대통령의 생각부터 봅시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위헌 논란에 대한 생각,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이 아니라고 지금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건 그저께 저희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 어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도 진단한 내용인데 현행 사법체계, 간단히 말해서 3심제의 틀을 벗어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 체계 안에서 다시 말해 항소와 상고의 절차가 보장되는 선에서 활동하는 거라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사법 어때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그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대통령의 영향인데 저렇게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의 찬반 논란은 신속하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좁히면 위헌이냐 아니냐를 축으로 하는 여권 내 논란의 경우에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는 문제는 전략적 논쟁만 남게 될 것이다. 이른바 덧센 특검법 합의 후 파기하는 과정이 어제 이게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는데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위헌 논란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아마 체크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쥐도리님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없으면 국회에서 내란 재판부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박김님도 감시와 견제하라고 삼권 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게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분리가 되겠어요?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이게 특별재판부라고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것 같고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지난 10일에 자기네 당에서는 내란 전담부라고 이름을 좀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위헌 소지는 없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요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검찰개혁 디테일 쟁점으로 얘기되는 게 보안수사권 아니겠습니까? 네. 요것도 어제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걸로 정리가 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제 그 나왔던 보도를 종합하면 그건 정부 주도로 가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이제 그 내비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 주도에는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대로라면 보안 수사권 존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자 어차피 이걸 전담해서 지금 안을 짰던 당 개혁 특위에서 어떻게 입장을 내겠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내란 특별 재판보다 더 휘발성이 큰 기화성이 큰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역시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의 영향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언론 하여간 이름 후보가리라고 언론은 표현을 하대요. 그죠? 네. 그냥 저는 점잖게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청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검토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상원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어떻게 잘 싸워보겠다고 한 걸 가지고 이걸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람 종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로 나가지 않고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보 교체 시도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두 사람이 사퇴한 점을 감안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어제 설명을 하던데요. 이건 잠시 후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평가 들어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고 저는 이 사안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합니다. 왜요? 자, 김민수 최고위원에 이어서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뭘 주장했습니까? 이른바 패널 인증제를 거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국민의힘 대표주자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가 당이 판단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 그와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당을 비판했다라는 게 징계 사유 아닙니까? 따라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이른바 패널 인증제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반대라면 패널 인증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함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입장문 제출을 요구를 했고 이 입장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의 민주화 이런 걸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해당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가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걸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성숙한 어른님이 윤리 결정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양수 전 사무총장 징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도 팔이 안으로 굽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제주도 의원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한 여성 공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 자, 이 여성 공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이은영 성평등 여성정책관이었습니다. 성차별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더 큰 문제는 이정엽 의원이 이런 직책과 업무를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성평등 여성정책관인 줄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건데도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점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정엽 의원이 뒤늦게 외모 관련 발언으로 불쾌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존경을 표하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다.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이은영 정책관은 이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존경심 표현이 왜 저런 발언으로 나와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사과도 문제가 있고요. 이분 지금 촌철님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토토로님 듣기에도 불쾌합니다. 이정엽이란 이름 기억하겠다라는 분도 많고 이호님 2단 옆차기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문봉철님 천지분간 못하는 분 여기 또 계시네요. 라고 많이들 화가 나셨는데요. 다시 1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